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공략하고 계신 이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이고 오픽 테스트를 위한 이 직장인 오픽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오픽이라는 테스트,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이라고 해서요. 자, 말 그대로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뭐 앞에서? 바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의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자, 이 오픽이라는 테스트, 자, 무엇이 특징일까요? 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시험에 앞서서 해야 되는 이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요.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험 문항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말 그대로 여러분에 대한 조사, 백그라운드 조사인데요. 자, 신분을 묻고요. 거주지를 묻고 그리고 취미를 묻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화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현재 기한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분야, 종사하는 분야, 직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학생인지 아닌지 신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주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혼자 사는지, 친구 룸메이트와 사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는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본 시험에서 받게 되는 문제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취미에 대해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취미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가생활, 그리고 운동, 휴가까지 합해서 모두 합해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번부터 5, 6, 7, 7개, 4번부터 7번까지 이 설문조사 문항에 12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여가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보기부터 쭉 가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사진 촬영하기까지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는지 해서 뭐 농구, 축구 등등등 뭐 혼자 하는 운동까지 쫙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운동을 선택하실 때 막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솔직하게 나는 농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요.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여럿이서 하는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놀이의 운동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부할 내용도 많고 준비한 내용도 많고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운동은요. 혼자 하는 운동을 선택해 주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차차 아시게 될 건데 이 혼자 하는 운동은요. 나머지 취미나 여가 활동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뭉뚱그려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운동 위주로 하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거 휴가나 출장 다녀온 경험.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휴가뿐만 아니라 국내 출장, 국내 휴가 아니면 뭐 국내 여행이나 해외 출장, 해외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묶어서 여기에서도 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부터 7번까지 여가활동, 취미생활, 운동 등등등 총 1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선택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선택할수록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떻습니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딱 12개 항목만 선택하자. 요걸 권유를 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것 특징,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self-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자, 6개의 샘플 답변을 듣고 나의 레벨과 가장 맞는 레벨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이 녹색 버튼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네, 6개가 있죠. 그래서 노비스 단계부터 어드밴스 단계까지 해서 이 샘플 답변 들으면 굉장히 띄엄띄엄 말하고 마지막 샘플을 들으면 굉장히 유창하게 답하는 그런 샘플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내 레벨하고 제일 비슷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건 2급이죠. 즉 IM3, IH인데요. 자, 여기에 맞는 문항들을 받으셔야지 점수를 더 잘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권유해드리는 건요. 바로 이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요 세 번째부터 6번째 사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처음에 난이도를 잘 몰라서 이 정도로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망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1차 7문항을 다 답변을 하고 나시면 다시 한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셨다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좀 낮게, 더 높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레벨은요.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노비스 단계부터 어드밴스 단계로 이렇게 총 크게는 7단계로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2급이죠. 2급은 뭐예요? IM에서 3부터입니다. IM 1, 2, 3 중에 3부터 이 IH까지. 자, 요게 바로 2급인데요. 자, 요거를 목표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오픽 시험장에 가시면 실제 컴퓨터 화면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면접을 하실 면접관 에바입니다. 이 에바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인터뷰 퀘션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요 화면뿐만 아니라, 자, 여길 보시면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이 나오고요. 지금 요건 예시로 4번째 문항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리플레이 버튼, 즉 다시 듣기가 가능해요. 문제를요 2번까지 되풀이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요. 2번 들으면요 감점되는 거 아닙니까? 라 이렇게 물었는데요. 전혀 감점하고 전혀 점수하고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권유해드리는 건 2번 다 반복해서 듣자. 첫 번째 다 알아듣더라도 2번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말해야지 딱 기억을 하셨다가 딱 바로 말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들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답변을 녹음할 때 이렇게 리코딩 버튼이 뜨니까요. 이걸 좀 확인을 하시고요. 답변이 다 마치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요. 오픽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좀 오픽에 대한 감이 약간 오셨나요? 자, 그럼 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오픽, 직장인 오픽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강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난이도 3에서 6단계, 즉 여러분 2급을 공략하시면 이 단계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요 2급을 위해서 100% 맞춤형으로 특화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하셔야지 2급 문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2급 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샘플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첫 번째 거 1번은 아주 100% 확실히 요걸로 딱 픽스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하는 문제 1번 문제에 100% 나오니까요. 자기소개 딱 하시고요. 자, 나머지 14개의 문항을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2급 자가난이도 3에서 6단계를 선택하면 총 15개의 문항을 갖게 되십니다. 그럼 1번은 지금 자기소개 나왔죠. 나머지 14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3 컴버 하면 총 몇 개요?
본 시험 1차 7개 문항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가 난이도 재조정이 있다고 했죠. 자, 이 3컴버 문제는 뭐 여러분의 설문조사를 베이스로 하거나 아니면 랜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화제를 가지고 3단계의 문제, 똑같은 화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제,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 3컴보로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 시험 2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뭐 돌발 3컴보 나올 수 있고 또 설문조사 3컴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건 정말 랜덤이에요. 그리고 나서 롤플레이 3컴보 문제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번부터 13번 롤플레이 3컴보 문제 다루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에서 15는 롤플레이 2컴보 또는 이슈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면 롤플레이 2컴보 5, 6단계를 하면 이슈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강의의 특징 뭡니까? 두 번째 강의의 특징이죠. 두 번째 강의의 특징 뭐냐? 바로 2년간 빈출 문제를 엄선해서 그 문제들을 다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나 막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최근 2년간 데이터를 딱 모아서 가장 자주 출제된 문제,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만 다뤄드리니까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최근 2년간 빈출 문제 이런 식으로 화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에서는요. 음악 감상에 관한 거 총 이만큼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돌발적으로 여러분이 랜덤으로 받게 되는 주제인데 학원에 대한 문제 또는 또 나중에 보실 때는 뭐 명절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3컴보 문제 하면 MP3 플레이어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컴보 같은 경우에 여행 그리고 이슈는 음악 기기에 대한 화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됐다. 이런 애들을 다뤄드리겠다.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강의 특징. 여러분 커리큘럼 다 보셨나요? 총 몇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20강의 구성 그냥 막 문제를 수록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인 업종별로 선호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또 유용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총 20강 주제들 쫙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런 주제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막 랜덤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여기 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최다 빈출 문제나 아니면 가장 선호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관련 최다 빈출 문제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유용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만 다루고 있다. 장점 제가 다시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오픽 출제 문제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셨죠? 이 15개의 문항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하는 거 1번 문항으로 100%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 출제되는 자기소개 있고 자, 설문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분에 관련된 거, 직장인, 즉 회사하고 관련된 거 나올 수 있고요. 거주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취미생활 해서 12개의 항목, 여가생활, 운동, 국내 출장, 해외 출장, 여행 등등등 12개에 관련된 그런 문제 1개에서 3가지의 3컴보 문제죠. 그래서 3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설문조사도 좀 잘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설문조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명절에 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뭐 다른 내용, 돌발적인 거 아니면 헐리데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극 해야 될 수 있고요. 이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자기소개하는 거 1번 문항 100%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자, 에바가 1번 문항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면접관으로 가상현실로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면접을 시작할게요. 인터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거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즉 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는요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영어 수업을 들었든 어떤 상황이 왔었든 살면서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자기소개해야 되는 상황은 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영어를 해야 되는 환경, 아니면 정말 밖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환경, 무조건 자기소개 정도는 하나쯤은 살면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를 틈타서 이건 100%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적으로도요. 자, 우리 신분이나 거주지에 관련된 3컴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이런 3컴보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직장인이라는 요 신분 하나 가지고 비슷한 이 화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요.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work. 자, 직장인이라고 표기를 하셨죠. I'd like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자,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직장인과 회사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직장인과 관련된 화제인데 또 다른 문제예요. Tell me about a project you worked on recently. 그죠? 최근에 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인으로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 입사해서 처음 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내용이 비슷할 수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요. 한 가지 화제로 이렇게 다양한 콤보, 3콤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콤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번에는 취미 활동, 여가 활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화 관람을 표기를 했어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의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영화 관람으로 표기했을 때 또 영화 관람에 관련된 세 가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영화 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 좋아하는데?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묘사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자, 보통은 do when, 뭐 하니? 영화 보러 갈 때 뭐 하니? 영화 보기 전, 영화 본 후, 영화 보는 도중 해서 이렇게 전후 관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와 또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마지막 거 보면요. reflect back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봐라. 마지막 영화, 지금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회상해봐라. 즉, 과거 경험에 대해서 영화 관람과 관련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화제로 3콤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는 거, 명절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명절 딱 나올 수 있어요. 생뚱맞게 랜덤 문제죠. 돌발 문제 걸리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돌발 문제도 3콤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명절과 관련돼서 명절,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명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명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떤 activities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가족들과 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think back, 또 다시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래요. 어렸을 때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또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3콤보 뭔가 패턴이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 묘사 문제 많이 나오죠. 두 번째 거 좀 더 디테일한 설명. 세 번째 3콤보 문제는요. 과거 경험에 대해서 완전 픽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 경험에 대한, 화제에 대한 과거 경험까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3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시제를 좀 잘 설명을 하고 요거 두 개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구나. 3콤보 하면 묘사, 설명, 그 다음에 과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롤플레이 역시요. 3콤보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롤플레이라고 하면요. 우리 오픽 공부하시면서 롤플레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이거 역시나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요. 특히 이렇게 좀 활발하신 분들 롤플레이 문제 굉장히 잘 푸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감정을 실어서 하면 롤플레이 문제만큼 쉬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 3 컴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역시나 여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롤플레이 문제 예를 들자면 내가 공연 보기를 취미 활동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 말 그대로 상황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핵심이 이겁니다. 롤플레이 첫 번째 3 컴보의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이거예요. 뭐예요?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즉 공연과 관련돼서 3개에서 4개에 관련된 질문 심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자면 공연과 관련돼서 3개에서 4개 질문해봐라.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시작합니까? 표 얼마입니까? 제가 예약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만약에 질문 잘 만드셨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연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콤보 문제는 이건데요. 바로 이게 롤플레이의 핵심이죠.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explain, 설명을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explain your situation 나오고요. then offer two alternatives, 2개의 대안책을 이제 설명을 해봐라 라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질문 문제, 그 다음에 상황 설명 및 대안책 제시까지 준비를 하시면 상황극은 끝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문제 뭐예요? 이거는 롤플레이 문제는 아니에요. 즉, 여러분 연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롤플레이하고 관련돼서, 즉,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과 비슷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문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컴보, 세 번째 문제 무조건 뭐 나온다?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 꼭 나오니까요. 요 패턴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 콤보 문제입니다. 여러분 14번과 15번 문항이에요. 2 콤보 문제 아니면 이슈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이 14번과 15번 문항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는 2 콤보고 언제는 이슈 문제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가 난이도를 3, 4단계로 했을 경우에는 2 콤보, 5, 6단계로 했으면 이슈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3, 4단계로 하셨던 분을 위해서 자, 2 콤보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롤플레이이기 때문에 롤플레이하고 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What kinds of movie do you like to see?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냐? 즉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까 했던 내용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leplay Act.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라고 해서 이거 롤플레이 첫 번째 문항이었죠. 그래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해서 2 콤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뭐예요? 3, 4단계를 선택하면 굉장히 좀 쉬운 2 콤보 문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14번과 15번 문항에서요. 자, 그런데 자가 난이도 5, 6, 즉 약간 하이 수준, 높은 수준에서 자가 난이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바로 이 어려운 이슈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도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거 비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제 역시나 공원을 가지고요. 비교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원에서 하는 활동들을 비교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말할 거리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activities, 어른들이 하는 activities. 자, 비교가 되겠죠. 자, 이슈 문제 비교한다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화제가 많기 때문에 말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거 이슈 문제 뭐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핵심입니다. 꽃이에요. 뭐냐면 discussion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some issues about today's park. 오늘날의 그런 공원. 계속해서 똑같은 화제로 두 번째 이슈 문제 나오는데 오늘날의 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근데 discuss what has caused. 자, 원인이죠.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에 대해서까지 모색해봐라. 까지가 이슈 문제의 마지막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예시를 드렸는데요. 좀 감이 오셨나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 강의마다 이렇게 꿀팁을 드릴 거예요. 총 20강이니까 여러분 꿀팁 몇 개 가져가세요? 네, 맞습니다. 20개 꿀팁을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꿀팁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2급을 받고 싶다면 자가 난이도 3에서 6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3, 4를 선택해야 되는지 5, 6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차이점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오픽 레벨의 취득 확률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취득 확률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 수집을 했냐면요.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국내 최대 오픽 카페하고 그다음에 6개 큰 어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및 어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 삼성 계열사까지 합해서 다 응시자 모두 합해가지고 총 3,0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대답해준 그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받는 점수가 가장 많았다.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거였더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략하고 계시는 점수는요. IM3하고 IH죠.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뭐예요? 확률? 좀 낮을 것 같네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탑 3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4에서 15 이슈 문항, 가장 어려운 문항을 다뤄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IM3, IH 자,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0%네요. 자, 산수해보세요. 20% 즉 5명 중에 몇 명 받을 수 있다? 1명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5명 중에 1명 결코 낮은 확률은 아닙니다. 5명 중에 1명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쉬운 문제를 가지고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내가 이걸 받겠다라고 하시면 3, 4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5, 6단계를 선택을 했더니 확률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내가 받고 싶은 IM3와 IH 두 개 합했더니 거의 60%에 달하는 반 이상이네요. 2명 중에 1명이에요. 대신에 내가 2명 중에 1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걸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하되 확률 좀 높은 5, 6단계를 하든 아니면 좀 확률은 낮지만 자세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3, 4단계를 선택을 하든 여러분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2급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좀 어떤 시험인지 좀 감이 오셨는지요? 네, 앞으로 이 직장인 오픽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나머지 19개의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하게 되실지 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2강부터 파이팅 있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